오늘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직원들이 떠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당연히 그 대응책도 알게 되겠죠. 제가 이런 상담을 지금 1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이 네 가지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조직은 훨씬 훌륭한 조직으로 가게 될 겁니다. 대구에 계신 어떤 사장님께서 매장에 직원을 뽑아 놓으면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지만 빠르면 1, 2주일, 늦어도 몇 달 안에 나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죠. 또 구로동에서 비교적 큰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6명의 팀장을 뽑아서 이제 우리 이렇게 잘해보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불과 몇 달 가지 않아서 6명 중에 5명이 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뽑아서 서로 약속한 것을 지켜가며 비교적 오랜 동안 같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죠. 1인 기업도 있습니다만 혼자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목표를 정하고 행동을 같은 방향으로 하고 의기투합해서 경쟁자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야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사람 뽑아놨는데 금방 나가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직원들이 떠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당연히 그 대응책도 알게 되겠죠. 직원들이 떠나는 원인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4가지는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4가지 변수인데, 그러니까 이 4가지 변수가 깨지면 사람 간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장님과 직원들 사이에도 갈등이 벌어지면 관계가 나빠지고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거겠죠. 4가지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안전에 대한 욕망이 깨지면 갈등이 벌어지고 직원은 퇴사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에 대한 욕망은 내가 생활하기에 필요한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도구들이에요. 급여, 복지 환경,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이 됩니다. 급여가 내가 생활하는데 좀 모자라다, 그러면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적어도 경쟁자, 만약에 칼국수집이다, 그럼 그 옆에 있는 다른 칼국수집 대비해서 급여가 적으면 곤란하겠습니다. 적어도 비슷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안전에 대한 욕망이 채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복지, 근무 환경, 이런 겁니다. 저 옆집에서는 상여금도 주는데 우리는 안 줘. 그럼 또 곤란해지겠죠. 근무 환경, 저 옆집은 누워서 쉴 수도 있게 해주는데 우리 가게는 앉을 데도 없네. 이러면 이제 근무 환경이 나빠지는 거겠죠. 첫 번째 갈등이 벌어져서 헤어지는 조건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깨지면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팀원들을 뽑고 나면은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맞추어 주시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의사결정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의사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애들이 다 20대 후반 이렇게 돼서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막 갓난쟁이일 때에도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모래성을 쌓아도 자기가 쌓고 싶어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장난감을 갖고 놀아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글씨를 써도 자기가 쓰고 싶어 해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겠다 그러면 싫어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는 애나 어른이나 누구에 상관없이 다 동일한 인간의 욕망입니다. 근데 사장님들이 성과를 더 잘 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 해라, 너는 내가 말하는 것만 해라, 이렇게 자기 의사결정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불편한 마음이 들겠죠. 나는 로봇인가? 나는 하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전에 대한 욕망, 정상적인 일정한 급여와 복지 조건, 근무 조건, 이런 거를 맞춰주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역량 범위 내에서 팀장이면 팀장 레벨에 맞게, 팀원이면 팀원 레벨에 맞게, 자기가 맡고 있는 부분에 맞게 작은 의사결정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건 내 일이구나, 나의 의사결정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기 의사결정권을 직급에 맞추어서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사장님들이 이렇게 잘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 사장님들은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고 봐요.
이제 젊어서부터 장사,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팀원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성과 중심적이 되어서 계속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것만 해. 왜 이거 하지 말라니까 했어. 이런 식으로 혼을 내거나 그 사람의 의사결정권을 제한, 박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시려면은 이런 자기 의사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시하면 갈등이 증폭됩니다. 무시라는 거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자주 가는 쌀국수 집이 있어요. 여기 이제 주인이 바뀌셨나 봐요. 얘기를 합니다. 여기요, 단무지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분이 대답을 안 합니다. 단무지 주세요.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들을까요? 무시하는구나. 무시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또 보면 조금 있다가 단무지를 갖다 줘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원하는 단무지를 받았는데 마음은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무시받았다. 내가 요청한 내용의 대답을 못 받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받았다. 이런 감정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말로 무시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네가 이 정도인 거야. 라든지 너는 머리를 장식으로 들고 다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소상공인 사장님들 만나보면은 본인은 농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원들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게, 무시감을 느끼지 않게 말하는 것, 대화하는 것, 들어주는 것, 이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말씀하실 때 평소에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됐어, 이것만 해. 이것도 무시감을 들게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젊은 세대들, MZ세대들은 자존심, 자존감의 상처를 받는다. 무시받았다. 이것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말하는 것, 듣는 것, 대화하는 것, 소통하는 것 신경 쓰셔야 하고요. 무시감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공격하면은 역시 갈등이 바로 증폭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출신 지역을 아주 소중히 여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출신 지역을 비하하는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반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공격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등, 모든 전쟁, 모든 불화, 모든 싸움 앞에는 이 네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안전에 대한 공격, 두 번째는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는 것, 세 번째는 무시하는 것, 네 번째는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공격하는 것. 이 네 가지만 하지 않으신다면 직원들은 보수도 적당히 받고 환경도 좋고 적당한 의사결정권도 있고 무시받지 않고 존중받기도 하고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여기서 인정해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갈 이유가 없는 거겠죠. 물론 더 좋은 보수, 더 좋은 진급, 더 좋은 인센티브 이런 걸 주면은 더 훌륭하겠습니다만 지금의 경제 상황이 자영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더 많은 보수를 주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전에 대한 욕망을 지켜주고 자기 의사결정권을 보호해주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정체성의 공격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담을 지금 1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이 네 가지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조직은 훨씬 훌륭한 조직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들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어떻게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인가 해야 될 일이 무척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그 다음번 중요한 얘기를 상담하시는 분의 질문과 함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